그 남자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언젠가 나를 덮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혼자 계시는 분들을 노리는 위험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계획된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박미경 씨 61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인생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입니다. 올해로 61살이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혼자 지내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상가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했고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덕분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저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도 깊은 적막이 찾아왔어요. TV를 켜놔도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외롭다. 그럴 때면 괜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부끼리 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적막한 집을 벗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걸을 때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였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번을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항상 이 시간에 오시네요. 저랑 산책 친구 하실래요? 그때의 저는 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니, 어쩌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내 속도를 맞춰주었고 길이 가팔라지면 천천히 가자며 속도를 줄여줬어요. 혼자 운동하는 게 익숙했던 저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점점 내게 가까워졌어요. 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으면 따뜻한 차를 내밀며 이거 마시면 몸이 풀려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젊은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저는 그날 저녁 그를 만났습니다. 음식점에서 마주 앉아 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혼자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엔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 사실은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계속 생각했는데요. 제가 미경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생각해줬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마치 2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민호, 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죠. 남편이 떠난 후 7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미쳤나? 2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의 시선은 또 어떨까? 걱정도 됐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그 모든 걱정을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 산책은 물론이고 점심도 자주 함께 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키우면서 있었던 일, 심지어 내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그 어떤 사소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주었어요. 미경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겪으셨다니. 그의 칭찬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내 경제 상황까지도요. 저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 없이 살아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그 말을 했을 때 잠시 그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조금 특별했어요. 민호가 승진했다며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와, 오늘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고 몇 잔 마셨어요. 미경 씨, 건배해요.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와인 한 잔, 두 잔. 어느새 병이 비워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눈빛이 더 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함께 있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런 곳에 가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와인 때문인지 용기가 생겼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저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그의 키스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해요. 미경 씨. 그 말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질 때 나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좋아? 그는 관계할 때만큼은 마치 오빠처럼 반말을 하며 더 섹시하고 세심하게 제 감정을 살폈어요. 그의 다정함에 저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경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매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한 달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에 곧 수락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살아보지요. 그렇게 민호는 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같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끓여주는 커피 한 잔의 향기, 함께 나누는 아침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밤 시간의 따뜻한 온기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민호가 조금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음이 없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투자했던 돈이 묶여버렸어요. 급하게 결제할 게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알았어요. 돈 이야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전혀 경계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미경 씨, 사랑해요.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저를 꼭 안아주고 귓가에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500만 원으로 이런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싼 값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달이 되었을 때 민호는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대신 더 열심히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또다시 그가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경 씨,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1,0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지만 그의 어머니 일이라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또 한 번 큰 돈을 건넸습니다. 그날도 그는 고마움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나한테만 도움을 청할까? 그의 친구들은 없나? 정말 어머니가 아픈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어요. 밤이 되면 그는 너무도 다정했으니까요. 그의 뜨거운 손길이 내 몸을 감쌀 때면 모든 의심이 녹아내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때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방을 나와 거실로 가는데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민호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려는데 문득 그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 뭐 하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 서랍을 닫았어요. 아, 미경 씨, 깼어요? 그냥 제 신분증을 찾고 있었어요.
어디 뒀는지 까먹어서. 하지만 그가 보고 있던 건 제 통장과 인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정한 미소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신분증을 찾아요? 네, 내일 일찍 은행에 가야 해서요. 그의 설명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침실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우니 민호가 따라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사랑해요. 미경 씨, 정말 많이요. 그 말에 또다시 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는 밤에 자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때로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거나 때로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왜 맨날 안 자고 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미경 씨가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싶어요. 달콤한 말이었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마치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다정한 민호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밤에 느꼈던 불안감이 착각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거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창구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남자분이 선생님 이름으로 대출 상담하러 오셨던데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대출이요? 무슨 대출인데요? 아, 저번 주에 오셔서 미경 씨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셨잖아요. 20억 정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어떤 대출도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20억이라니. 그건 우리 상가 건물의 가치와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혹시 제 인감증명서나 서류 같은 걸 가져오셨나요? 네, 위임장이랑 인감도장 다 가져오셨어요. 근데 대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가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 그때 서랍을 뒤지던 모습, 밤마다 깨어있던 이상한 행동들, 자꾸 요구하던 큰 금액의 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가 내게 했던 모든 사랑의 말들과 행동들이 전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저는 한동안 길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작은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켰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지갑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런 얼굴로 날 속일 수 있었지?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 어디에요?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좀 쇼핑하고 있어요. 곧 들어갈게요. 아, 그래요? 저녁은 뭐 먹을까요? 제가 요리해 놓을게요. 그냥 간단히 해요. 저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공포만 남았어요. 그가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드디어 오셨네요. 걱정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미경 씨가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말에 가슴이 뛰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가 식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이 놓여 있었고 촛불도 켜져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그냥 미경 씨를 위한 작은 이벤트예요. 요즘 제가 바빠서 잘 못 챙겨드려서요.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속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와인이에요. 미경 씨의 미소처럼 달콤한 와인이죠. 그가 잔을 내밀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와인에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안 마셔요? 저는 오늘 좀 속이 안 좋아서요. 미경 씨만 드세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평소에는 함께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안 마신다니. 저는 잔을 들고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냄새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술이 당기지 않네요. 그냥 물 마실게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특별히 준비했는데. 저녁을 먹은 후 민호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그의 서랍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뒤져봐야 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 인감 도장과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서류도 발견했어요. 대출 신청서였는데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서둘러 사진을 찍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급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설레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경 씨, 오늘은 좀 일찍 자볼까요? 그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괴로웠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침실에서 그는 평소처럼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손길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고 황홀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호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있거든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그는 평소처럼 제 이마에 키스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렸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 서류들,
그리고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발견한 위조 서류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도 꼭 챙겼어요. 짐을 꾸리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가 내게 했던 달콤한 말들,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1시간 후면 민호가 무슨 이유로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3개월 동안의 행복했던 기억들과 이별하는 순간이었죠. 잘 있어요, 거짓말쟁이. 문을 닫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는 제가 갑자기 찾아간 것에 놀랐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네.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친구의 집에 짐을 풀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0분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경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어디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가 왔어요. 걱정돼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점점 메시지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망쳤어요? 내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당신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당장 돌아와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메시지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나요? 이제야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먼저 변호사를 만나볼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해.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와 그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민호를 사기죄와 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아마도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만으로는 민호의 집요한 추적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제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노골적인 협박으로 바뀌었어요. 미경 씨,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요. 이번엔 진짜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경찰에 다시 연락했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신속하게 이를 승인해 주었어요. 그러나 민호는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창문 밖을 보니 그가 길 건너편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사라진 후였지만 다행히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인해 민호는 결국 체포되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에서 그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던 증거가 발견되었거든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결국 사기죄, 위조죄,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현명해졌어요.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과도하게 다정하게 대한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중장년 여성들을 노리는 작업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가장에 접근하고 신뢰를 얻은 후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점점 큰 돈을 요구하죠. 여러분, 제발 누군가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함께한 시간이 짧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자 손녀들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마음을 채우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제가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